네, 이번 시간은 2018년도 2회차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훈련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한난이도 문제를 이번에는 좀 제가 욕심을 내봤습니다. 12문제를 골라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도 동일하게 모르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는 바로 시도하시는 것보다 패스하시고 한난이도 표시된 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시듯이 꼭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저도 한난이도는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41번 문제 아마 제가 한난이도라고 하니까 교수님 이런 거 어려운데 왜 하라고 하셨나? 아마 의문이 좀 들어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거 포인트 하나 가지고 1초에 끝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하중이 작용하는 게 뭔지를 알면 전단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휜모멘트가 어떤 식인지를 금방 예측이 또 가능하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처짐 각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알 수 있고 거기서 처짐 최종적인 것까지 예측이 가능하다. 하중이 집중하중이면 집중하중은 점에 작용하는 거니까 얘는 옆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하다. 일정하게 나오는 전단력 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얘는 1차식으로 나오게 되고 2차식, 3차식으로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중일 때 처짐각은 PL제곱, 처짐은 PL 세제곱 이런 체계가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등분포 하중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그러면 하중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쭉 진행하는 하중이란 말이에요.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얘라고요. 그럼 전단력이 이렇게 나오는 1차 경사직선, 2차, 3차, 4차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PL이 아니라 이젠 W 그러면 W 등분포 하중은 세제곱이 처짐각이고 얘는 4제곱이 처짐입니다. 이랬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등변분포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거나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아무튼 경사가 있는 직선 형태로 하중이 변하면 얘는 1차식이 되는 거고 벌써부터 1차식이잖아요.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로 점점점 발전할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1초에 끝내겠습니다 해놓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 이 체계를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하중이 작용하네? 등분포 일정하네. 휜모멘트 물어봤네. 2차 즉 곡선이 나와야 되겠네. 1차식은 직선이지만 2차식부터는 다 곡선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곡선 보이네. 답 몇 번? 3번이네. 이렇게 1초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헤매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죠? 잘하셨으면 다행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번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뚝 꺾이고 직선인 거 보면 분명히 집중하중이 작용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되고 물론 답에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휜모멘트가 되려면 지지 조건이 뭐냐 물어봤어요. 자, 이쪽에 보니까 모멘트가 있게 출발했네요. 여기도 모멘트가 있게 끝났고요. 그러면 모멘트가 있는 건 힌지 롤러는 모멘트가 없다 그랬잖아요. 답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2번일 수밖에 없겠구나. 1초짜리예요. 결국 출발할 때 모멘트가 있고 끝날 때도 모멘트가 있다. 그럼 저같이 좀 못된 사람은 이렇게 쉽게 안 내잖아요. 어떻게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양단 고정짜리를 하나 똑같이 또 줘요. 3번 보기를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답이 2개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아, 얘는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얘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한다. 이렇게 낼 수 있죠. 그러면 아마 집중하중이 아까 작용한다라는 설명을 아시는 분은 그대로 2번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3번이 답이 되려면 얘는 이런 직선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곡선인 상태로 휜모멘트도를 그려주겠죠. 그러면 이때는 정답이 3번 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체계와 그 다음 지지 조건에 즉 지점의 종류에 따라 모멘트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다 열쇠를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44번도 결국 기초나 기둥이나 다 P 나누기 A라는 압축력을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본 원리 아니에요. 맞죠? 근데 힘을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다? 50kN. 그 다음 얘 응력이 10kN per 미터 제곱이다. 이게 결국 응력 단위를 좀 크게 뉴튼 나누기 밀리미터 제곱으로 쓰면 이건 메가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고요. 얘는 킬로 뉴튼 퍼 미터 제곱으로 그냥 단위를 힘을 면적으로 나눴다는 건 동일한데 단위를 좀 크게 써보겠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러면 면적 얼마나 야 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 50 나누기 10 하면 면적은 얼마가 필요하겠다? 5제곱미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만들려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얘가 5제곱미터가 되겠습니까? 정사각형이 되려면 루트 5 하시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4번 2.3, 2.3이 필요하다라고 골라내시는 거고 더 눈치가 빠르신 분은 그죠? 뭘 루트까지 눌러요. 나누기 50 나누기 10 했더니 면적은 5가 필요해. 정사각형이래. 2 곱하기 2가 4밖에 안 돼요. 5가 안 되잖아요. 작은 것들은 더 안 될 거고 그냥 4번이겠지. 2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2는 4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지 무슨 루트까지 누를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니도들이에요. 단면의 복부폭이 이게 뭔지 알겠다. 대칭 T형 보냐 비대칭 또는 반대칭 T형 보냐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은 기억이 나야 돼요. 4, 4, 16으로 이루어져 있고 2, 6, 1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T 플러스 BW 얘는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다. 보의 경간을 4로 나눠라. 4, 4, 16 됐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무슨 값을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값. 어떤 의미로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가진 땅은 이만큼이다. 조금밖에 없다. 조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커지면 좋은 건데 이거 다 우리 거겠지 했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요거래.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소주 먹을 거냐 양주 먹을 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작게 생각했다가 커지면 양주 먹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작게 우리는 인정을 해준다. 자, 그럼 비대칭은요? 그러면 비대칭은 똑같은 얘기로 덮어쓰기 한다 생각하시고 6T 플러스 BW 얘는 BW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미리 써버리고 경간을 12로 나누니까 2, 6, 12 할 때 2자가 빠졌네. 그 2자가 바로 인접보와 내측 거리를 재서 거기에 2분의 1에다가 BW를 더해라. 역시 작은 값 선택하는 건 동일하다. 자, 그래서 비대칭 반대칭은 나중에 하더라도 대칭이라도 잘 한번 미리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얘는 16 곱하기 두께 T가 얼마라 그랬어요? 120 슬래브 두께 폭 140, 400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2320이 나오실 거고요. 양쪽 슬래브 중심간 거리는 그냥 줬어요. 그죠? 얼마라고? 2000mm다. 보의 경간을 4로 나누세요. 4800을 4로 나누면 1200이다. 무슨 값 하기로 했다고요? 작은 값. 그래서 정답은 1200.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득점하셔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회차가 이제 한 회차밖에 여러분하고 공부할 회차가 안 남았어요. 저도 아쉬운데 여러분 아쉽죠? 조금 더 풀어드리고 싶은데 안 풀어줘도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대답을 저는 원해요. 이 정도면 제가 이젠 앞으로 남은 2개년치는 또는 뭐 3개년치는 제가 혼자 연습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덤벼주셨으면 좋겠고 자 캔틸레버일 때 외워주세요 했던 처짐 2, 3
등분포면 6, 8. 단순보면 집중하중 가운데 16, 48. 단순보인데 등분포 꽉 차 있다. 24, 3, 8, 4, 5. 그거 외우고 있죠? 근데 요거잖아요, 지금. 근데 집중하중이 아니라 등분포인데요. 그럼 등분포로만 바꾸자고요. 그럼 2, 3, 6, 8 할 때 6과 8인데 처짐을 물어봤네요. 처짐 각이면 6, 처짐이면 8. 2i분의 w, l, 4제곱입니다. 앞에 문제에서도 책에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8 곱하기 탄성계수 10의 4승 됐나요? I 값은 12분의 폭 200, 높이 300의 세제곱. W 2. 교수님 2kN이니까 200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 했으면 미터도 1000mm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만 바꿔요? 얘도 바꿔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2가 돼요. 이해되세요? 자,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정석인 해설입니다. 얘는 뉴턴과 밀리미터로 바꿔도 그대로 2가 되더라. 왜? 킬로뉴턴, 뉴턴일 때 1000, 미터, 밀리미터일 때 1000. 그래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길이 2000밀리미터고 몇 제곱 하셔야 됩니다? 4제곱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정확하게 몇 밀리미터인지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참 다양한 실수 어떤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2000이라고 바꿔버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킬로뉴턴이니까 뉴턴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알고 요 뒤에 미터는 생각하지 않고 2000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급한 마음에 또 요런 것도 2000이라고 안 하고 2m니까 2m의 4제곱 이러시기도 하고요. 그거 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숫자가 0.000089 뭐뭐뭐가 나오든 또 어떨 때는 890 얼마가 나오든 팔자, 구자를 봤으면 4번에 갖다가 칠 수 있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단위환산을 시험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래야 되는 보기가 있어요. 저같이 못된 놈은 0.89mm인지 나 8.9mm인지 다 89mm인지 이러면 팔자 구자 가지고는 답을 골라낼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단위환산을 정말 신경 쓰면서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단위 딱 보기를 보면 29, 49, 69, 89 너무 무성의한 보기 아닙니까? 답이 뭔가에 9로 끝난 걸 보시고 그죠? 이게 정답이니까 그거에 맞게 그냥 29, 49, 69, 89 자 이런 숫자 나머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하나 잘못 누르면 89도 나올 수 있고 890도 나올 수 있고 0.089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숫자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 단위환산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3n은 r입니다. 이게 지겹네요. 이런 것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재료 몇 개인가요? 내부인지가 있으면 재료를 다르게 세라. 그래서 하나, 둘, 2개입니다. 6개 필요합니다. 반력수 세주세요. 2개, 하나, 2개, 하나. 어렵지 않잖아요. 6개네요. 그럼 뭐예요? 6개 필요한데 6개 있으니까 당연히 정정입니다. 이 정도는 잘 풀어 오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52번입니다. 핵, 사각형일 때 핵, 나는 다른 거 모르겠고 핵은 인장력이 생기지 않으려면 너무 멀리 가버리면 넘어가 버려. 인장이 커져.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가라? 6분의만 가주세요. 요 길이의 6분의. 여기가 B인지 H인지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요 빨간색에 6분의 가주세요. 그 다음 요쪽 길이 재셔서 요 파란색에 6분의 가주세요. 맞아요. 이게 또 6분의 갈 수 있다. 요 얘기. 그런 식으로 결국은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요렇게 색칠을 해서 이 구역을 우리는 단면의 핵이라고 한다. 그 핵은 전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서 얘는 6분의 6분의가 2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는 3분의라고 하는 거죠. 2개가 합쳐졌으니. 근데 한글로 얘를 전체라 그래서 핵 직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름. 얘는 반쪽만 부르고 있는 거니까 핵 반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핵 반경 원형인가? 그러지 마시고 그럼 원형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은 원형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원은 핵도 원이더라. 그러니 반지름만 알면 이게 원의 모양으로 핵을 구성할 수 있더라. 그럼 얼마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지름을 알고 있으면 8분의로 나눠야 된다. 일단 이 정도의 기본만 알고 계셔도 이 문제는 300에 300이니까 이쪽끼리 어디가 300인지를 판단할 이유가 없네요. 그냥 300을 6으로 나누면 반경이고 300을 3으로 나누면 직경이 되죠. 당연한 얘기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는 직경보다 반경으로 6분의 반경으로 8분의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300을 6으로 나누면 50 뭐 이런 거 가지고 답이 틀리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런 거 나왔을 때 한번 쭉 정리해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휘문력, 산정시 말로 나오면 역학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제가 이렇게 수강생분들 또는 수험생분들 상대해 보면 국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워낙 공학 공부만 해서 그런지 저도 그런데요. 휘문력은 M 나누기 Z다 정도는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발전해서 Z는 I를 Y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면 전 완벽합니다. 그래서 1번 보는 변형한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 이런 걸 평면 유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저도 별로 강조 안 했었고 모르니까 1번 이러지 마시고 일단 물음표 해놓으시고요. 보의 휘문력은 제가 왜 갑자기 Y라는 얘기를 꺼냅니까? 보의 휘문력이란 중립축에서는 제로고 점점 중립축에서 멀어질수록 커지고 있더라. 제가 이런 그림은 한두 번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중립축에서의 휘문력은 제로, Y가 얼마냐에 따라서 점점점 응력도 커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올려버리면 M, I, Y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Y가 커질수록 휘문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바로 중립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한다. 그럼 중립축이란 Y가 제로라는 말이니까 거기서 최대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공식 바로 후크 법칙이죠. 후크 법칙이 뭔데요? 응력은 탄성계수의 변형률을 곱한 겁니다. 시그마는 이 입실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성 범위 내에서 응력과 변형이 작용한다. 참 말 어렵게 하죠.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시그마는 이 입실론입니다. 이게 바로 후크 법칙에서 탄성 범위 안에서 성립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휜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인장과 압축에 대한 탄성계수는 같다. 뭐 제가 탄성계수를 가리키면서 인장일 땐 이거고 압축일 땐 다릅니다 그랬나요? 하나로 통일해 드렸나요? 하나로. 어떻게? 철근의 탄성계수는 무조건 20만이고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중요합니다. 8,000 물론 보통일 때지만 8,500 세제곱 루트 여기가 FCM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모르겠고 FCK에 몇인가를 더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몇 더하면 됩니다. 40. 왜? FCK가 40보다 작다면 4를 더하시고 FCK가 60보다 커버리면 6을 더하시고 그 중간값이면 직선 보관합니다. 말 참 어렵게 하네. 10%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뭐 완벽한 겁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
보통 40보다 작게 나올 테니까 4를 더해서 루트 안에 들어간다 하면 이렇게 탄성계수는 하나만 알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다 요 말이에요. 철근의 이음에 관한 기준이다. 제가 저번 회차 같아요. 철근은 가다가 짧으면 겹쳐 이을 수 있다. 근데 그 겹치는 게 최소 300m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게 보통 인장받는 갈고리, 인장받는 철근일 때도 300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압축은 200, 갈고리는 150. 이거 외울 때 인장과 겹치미음은 동일하게 300mm 이상이다라고 묶어버리시고, 그 다음 굵은 철근은 이렇게 겹치미음으로 가능하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직접 용접을 하거나 기계적 이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적 이음 부위는 FY라는 일을 할 동안 견뎌내야 되니 FY에 똑같이 만들어요. 125% 이상 만들어요. 그죠? 125% 이상 만들어요. 그 다음에 D35mm를 초과하는 철근은 바로 겹이음이 안 되고 이런 기계적 이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1번 읽어보세요.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잖아요.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32가 아니라 35mm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쳐도, 그죠? 요거는 확실히 알잖아요. 몇 퍼센트 이상, 125% 이상. 뭐 이런 것들 좀 걸러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다발철근, 2개짜리 철근을 묶어서 쓰겠습니다. 이때는 정착끼리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나씩 쓸 때랑. 왜냐? 콘크리트가 들어갈 만한 데는 어느 정도 다 달라붙어서 부착력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철근이 3가닥을 갖다가 묶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철근이 요렇게 콘크리트가 달라붙지만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겉부분은 좀 들어가도 이 부분을 못 들어가니까 부착력이 3개짜리는 20%를 좀 증가시켜 주세요 그랬고요. 4개짜리는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33%를 증가시켜 주세요. 외우는 방법, 3개가 2, 숫자 줄어들어요. 4개가 3, 숫자 줄어들어요. 그렇게라도 암기를 좀 해내시면 그게 바로 다발철근일 때 겹치미음 길이를 개개인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떨 땐 20%, 3개짜리, 4개짜리일 땐 33% 증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해결돼 놓으면 1번 답만 알았다고 아우 쉬워 끝내지 마시고 이럴 때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런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5 들어가고 여기도 5 들어가네. 아 겹치미음에 대해선 5, 5 뭐 이러면서 숫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각인을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미지화 해놓자 이 말입니다. 자 56번 오랜만에 보는 문제 같네요. 도심을 물어보네요. 도심 구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단면 1차 모멘트를 알아야 면적으로 나눈다. 그런데 도심은 X를 구할 건지 Y를 구할 건지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자, X 구하래요. 이쪽으로 가는 도심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Y축을 진하게 표시하세요. Y축을 기준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 놓고 도형을 바라봤더니 누가 봐도 얘는 이런 삼각형과 이런 사각형으로 쪼개서 푸는 게 제일 최고 같다. 됐나요? 자, 숫자 6, 높이 2, 얘도 6, 높이 6. 뭐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맞죠? 무슨 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계산기 꺼내셨죠? 틀리신 분들. 도심 X를 구하려면 Y축을 기준으로 한 단면 1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눠야 된다.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이건 1도 없다. 그죠? 66, 36의 절반. 암산으로 하자고요. 18. 밑에 있는 면적 26, 12. 자, 그럼 단면 1차 모멘트 18이라는 삼각형은 얘를 오른쪽으로 가는 도심을 찾으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6을 쪼개면 2니까 한 칸만 가면 무게중심 라인이 나오죠. 삼각형이니까. 맞아요. 2 곱하면 되고 사각형은 2, 6, 10인데 사각형은 여기가 중심이니까 얘는 6의 절반인 3만 가도 되겠다. 이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제 와서 단면 1차 모멘트를 모르겠습니다. 뭐 또는 도심을 못 구하겠습니다. 저랑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 1강으로 돌아오셔서 저랑 이 험난한 시간을 다시 보낼 생각하면 끔찍 안 하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셔야지. 자, 58번입니다. 또 나왔네. 또 나왔어. 그죠? 뭐요? 20, 24, 28, 10, 16. 이젠 자다가도 외우겠네. 자다가도. 그죠? 혹시나 자다가 잠꼬대 할까봐.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위엔 슬래브, 밑엔 보, 단순, 일단, 양단, 캔틸. 뭐 물어봤는지 봤더니 길이는 8,000mm고 단위 보여주고 있죠. 예. 그 다음 단순, 슬래브, 보. 결국 시험장에서 꼴랑 요 세 글자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단순, 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이 세 글자 가지고 결국 얼마라는 숫자를 골라내야 된다. 단순, 보, 16. 16으로 나눌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라고 나올 거다. 500mm 나올 거다. 근데 시험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저한테 8m를 그냥 써가지고요. 16으로 나눴더니 얘가 0.5라고 나오는 통에 제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죠. 5자 보고 5가 2개 나오나요? 그러면 저것만 3번에다가 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이제 슬슬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신 거예요. 뭐 본능적으로 다 해내실 수 있는데 스킬 조금 부족한 거예요. 단위 완상 같은 거 마지막에 그죠? 마무리만 잘 해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어떤 특정한 점에 뭐 전단력, 휨모멘트 물어보면 잘라버려. 근데 처음부터 자르라 그랬나요? 반력부터 구하라 그랬나요? 반력부터 구합시다. 왼쪽이 쉬워 보이시나요? 오른쪽이 쉬워 보이시나요? 왼쪽은 쳐다보기도 싫어. 나는 오른쪽이 쉬워 보여. 그럼 오른쪽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하나의 집중화중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각형이니까 2, 4, 8. 가운데 2. 여긴 2. 여기도 2, 2. 제가 왜 4를 2, 2로 또 쪼갰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 여기는 한 칸, 여긴 세 칸. 1대 3인의 8을 8만 원을 친구하고 나눠 가질 거예요. 1대 3으로. 친구가 1이에요. 얼마 줄 거예요? 6만 원 줄 거예요? 바보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손해보고 사실 거예요? 1대 3으로 8만 원. 친구 2만 원 주고 나는 6만 원 가져요. 얘는 가까우니까 6만 원을 가져가고 얘는 머니까 2만 원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교수님 제가 아까 금방 한 설명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그동안 하던 대로 바꿔요. 8, 2, 2, 4 됐나요? 비점 반력 구하기로 했잖아요. 어디 손 대요? A에 2, 8, 16 돌아요. 16 막아줄래? 몇 미터 떨어진 A와 B 8m. 얼마 나와? 2. 그럼 됐잖아요. 반력만 잘 구해 놓자고요. 그게 무슨 방법으로 구했든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C점으로 잘라서 오른쪽 보기로 했고요. 여기 4m 떨어진 오른쪽에 반력이 2가 나왔어요. 지금 시험에서 물어본 건 C점 모멘트 손대 보면 2, 4, 8 돌아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플러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8. 그 부호도 없이 그냥 4번에 동그라미 칠해. 저같이 못된 놈은 안 그런다니까요. 마이너스 8이네, 플러스 8이네 두 개를 줘버려요. 그럼 또 8을 알아도 틀리는 사람 분명히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루틴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어떤 점의 전단력, 모멘트 물어보면 잘라라. 성질 급해서 자르기부터 하세요. 어느 쪽으로 할 건지 판단하세요. 판단해서 쉬운 쪽 반력을 구하세요. 됐죠? 자, 제가 좀 욕심을 내서 12문제를 골라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몇 개를 풀었을지 정답으로 맞추셨을지 궁금은 하네요. 네, 궁금은 하네요. 자, 이제부터 저는 본격적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중조합으로 옳은 건 나는 기본적으로 1.2D, 1.6L 알고 있고요. 혹시나 고정하중이 훨씬 크면 얘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바람 앞에는 얼마가 따라 붙을 거고요. 그죠? 1.3. 그런데 1.2의 D하고 1.6의 L 하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요? 맞죠? 그래서 이땐 1.0으로 바꾼다. 지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0으로 바뀌는 거고 거기에다가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할 땐 1.0으로 똑같이 바꿔줘야 된다. 맞죠? 자, 1번 맞았나요? 틀렸잖아요. 2번 맞았나요? 지진인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틀렸잖아요. 3번 바람 앞에 1.3. 나 이건 잘 모르는데. 일단 틀리진 않았어요. 바람 앞에 1.3이니까. 4번 1.2D 0.9. 바람 앞에 왜 0.9가 붙지? 그래서 맞는 건 3번밖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확신은 없지만 이런 걸 별도로 외우라고 안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상 딴지 잡을 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정하중과 바람만을 생각할 땐 저런 조합이 있습니다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들이 오히려 더 공부해야 될 사항. 고정하중만 있을 땐 1.4가 맞습니다. 또 1.2D 맞지 않습니까? 그건 이동하중과 합해질 때 1.2D인 거지 고정하중만 있을 땐 1.4가 맞죠. 그 다음 지진 앞에 1.0은 맞는데 동시에 이동하중까지 고려할 땐 60%는 너무한 거 아니요 이거고 바람 앞에 왜 0.9가 붙어 너무한 거 아니요 맞죠? 그래서 3번이다. 48번 충전관관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철 골구조는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관, 쇠로 만든 관. 이런 강관, 원형 강관이나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각관이라고 보통 부르시는데 그건 경량철골일 때고 큰 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 혼자만 기둥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힘을 잘 못 받으니까 나중에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충전, 즉 집어넣고 들이부어서 콘크리트를 안에 꽉 채워주는 형식인 거죠. 그러면 바깥쪽은 쇠가 된 거고, 맞죠? 강제. 안에는 콘크리트가 됐으니 이런 걸 콘크리트 충전관관이라고 해서 CFT라고 불러요. 그럼 이랬을 때 어떤 점들이 좋습니까 하면 철골만 가지고 있는 강제만 가지고 있는 성질에다가 콘크리트가 충전을 해줬으니까 더 능력이 좋아진 거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철근 콘크리트만 만든 것보다는 아무래도 쇠가 들어가 주니까 내력 변형 능력이 뛰어나다. 강구조에 비해 국부좌굴의 위험성이 낮다. 만약에 콘크리트를 채워주지 않았으면 이게 자꾸 안에가 비어있는 놈이니까 휘어지는 좌굴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지만 안에가 꽉 채워졌으니 역시 좌굴의 위험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려면 원래 거푸집이라는 틀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강관 자체가 거푸집의 역할을 해주니까 별도의 거푸집이 필요 없어서 시공하기 편하다. 맞죠? 자, 그런데 겉에가 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판에 여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콘크리트가 잘 채워졌는지 좀 비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다. 이게 투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라. 그래서 콘크리트의 충전성 확인이 편하다, 용이하다는 아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좀
충전성 확인은 조금 어렵다 이 말이야. 자, 부재의 길이가 3.5m고 지름이 16mm이고 강봉에 3kN의 축하중을 가하여 강봉이 제축 방향으로 2.2mm 늘어났을 때 이 재료의 탄성 계수는 랩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읽어봐야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뭘 주고 뭘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부재의 길이 L이네. 지름이 주어지면 이거 면적까지도 구할 수 있겠네. 그 다음 힘을 줬다네. 파워. 그 다음 2.2mm 늘어났대. 이런 걸 델타 L이라고 하죠. 그 다음 탄성계수 2 구하라고 하네. 자, 제가 이런 기호를 썼더니 사람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래도 사람 뭐 생각나는 게 없냐고요. 진짜 아무 생각 없으시네 여러분들. 그죠? 이 정도쯤 되면 후크 법칙 시그마는 2 입실론 뭐 F도 괜찮고 이게 바로 압축응력이니까 P 나누기 A고 얘는 탄성계수고 변형률은 L분의 델타 L이라고 했고 제가 이것 중에 하나는 20문제 중에 무조건 써먹을 겁니다 라고 했던 게 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탄성계수 구하라고 했으니 넘겨버려. L은 율로 가서 곱해지겠죠. 델타 L은 요리로 가서 나눠지겠죠. 반대로. 그래서 PL을 A 델타 L로 나눠라. 이걸 결국은 탄성계수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유도를 해보시자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P에다가 L에다가 A에다가 델타 L 이렇게 아까 유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열어서 집어넣는 거죠. 힘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3000으로 바꿔야죠. 뉴턴으로. 본능이에요 이젠. 길이 3500mm겠죠. 왜? 메가파스칼로 단위들이 나오는 건 다 뉴턴과 밀리미터로 가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자, A 면적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지름이 16mm인 그대로 써먹어도 되죠. 그 다음 델타 L 2.2mm 늘어났대요. 미리니까 그대로.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4번의 정답을 찾을 수 있죠. 또 비겁한 변명을 하시는 분들 있죠. 단위 환산이 너무 어려워서 눈치 빠르신 분은 힘 3, 길이 3.5, 면적 4분의 파이 16mm 제곱, 그 다음 2.2mm. 이게 아주 단위가 뭐 소위 속된 말로 아주 난리가 났네요. 킬로뉴턴에 미터에 밀리미터에 국가대표 다 모였네요. 그래도 엔터를 쳤을 때 어떤 눈치 빠른 사람들은 0.00023738 이렇게 보이면 23738 보고 치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뭘 잘못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23738이 잘 나오겠어요? 23억 7380 별거 다 나오겠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위에 대해서는 통달할 정도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걱정하는 건 2373.8 요런 것도 막 이렇게 보기로 만들어주면 물론 뭐 사지선다형이니까 이런 거 지워서 넣어놓겠죠. 이거 23738, 23738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단위 환산을 확실히 동그라미 하나 잘못 누르면 답이 날아간다. 경각심을 가지고 누르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은 트러스의 D부재의 응력은 이걸 중난이도로 놓을까 상난이도로 놓을까 하다가 제가 지난 몇 회차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트러스 문제를 풀어보신 거 기억나세요? 3개 되도록 잘랐고 여기 반력도 구했고 여기 힘도 있는데 여기 올라오는 3, 여기 1, 2, 뭐 내려가는 올라오는 3, 내려가는 3이 똑같으니까 Y, 요 A라는 재료가 가진 Y 방향 성분이 제로야. 에이, 나도 놀자. 뭐 이랬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잘랐을 때 나머지 2개가 만나는 데가 없을 수 있다. 있으면 오히려 쉬운 난이도인데
없을 때 과연 그 문제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랬다죠. 자, 제가 요거 볼게요. D가 되도록 잘라낼 거예요. D는 잘라내야 돼요. 저걸 구하라고 했으니. 몇 개 되도록 잘라야 돼요? 3개. 이걸 이렇게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잘려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시면 옆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겠네요. 하나, 둘, 3개 잘리도록. 자,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 교재 있죠? 얘를 이렇게 90도 돌려버리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이 보기 좀 편한 그동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트러스가 되지 않으실까? 뭐 여기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 놓고 여기 육작용하고 육작용하는 거예요. 참 출제자 못됐죠. 그죠? 욕 좀 합시다 우리끼리. 꼭 그래야만 속이 시원했냐? 그죠? 그냥 옆으로 주지 좀. 그리고 D 구하라고 하지. 그랬으면 내가 아까 A 뭐 했던 느낌으로 3개 되도록 잘랐고 왼쪽이 쉬운가 오른쪽이 쉬운가 왼쪽을 버리는 순간 반력도 안 구해도 돼요.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물론 나머지 2놈 잘린 데를 보니까 아무리 따라가도 만나는 데는 없어. 그랬을 때 못 푼다가 아니라 Y만 보면 되겠네. 왜? 얘 X들인데 얘네들을 따돌려버리고 나도 X는 있지만 Y만 보자. Y만. 6 내려오네. 내가 6을 막아주면 되죠. 그래서 A, D죠. D라는 재료가 6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크게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올라가는 6을 뽑아내기 위해서 D는 얼마가 작용해야 되느냐 요거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의 비례식을 알아야죠. 근데 지금 3m, 3m래요. 즉 1대 1이잖아요. 1대 1대 루트 2는 초등학교 요즘 6학년이면 아는 거예요. 1대 1대 루트 2. 그럼 1이 6이니까 D는 얼마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6배로 커지면 되잖아요. 6 루트 2. 정답은 4번이다. 이 정도를 굳이 상난이더라고 해야 될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가능한데 물론 출제자가 아주 못됐어요. 그죠? 얘를 옆으로 돌렸으면 내가 훨씬 더 개념을 찾기 쉬웠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 간혹 압축이냐 이게 잘 되시면 압축입니까 인장입니까를 물어보시는 수험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D라는 재료는 이쪽 격점과 이쪽 격점이 있었는데 여기를 잘라서 버렸죠. 그럼 남겨진 격점이 여기예요.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려면 D도 올라가 줘야죠. 그래야 올라가는 힘 6 내려오는 거랑 제로 만들 거니까. 그럼 이 격점을 D는 당기고 있는 겁니다. 당기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인장력이 되는 거죠. 혹시나 제가 걱정하는 건 6 루트 2가 2개 있어서 인장이냐 압축이냐 보기를 2개 만들어 버리면 거기도 여러분들이 준비는 좀 해 놓으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했던 거고요. 지금 나오는 상난이도는 뭐 저도 과감하게 시공 교수님 좀 제 후배지만 배울 건 배워야죠.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상난이도는 약속했어요. 틀리기로. 틀립시다. 네, 틀려도 돼요. 그런데 저는 좀 아까워서요. 축방향 그러면 이게 바로 압축이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기둥이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기둥에서 제가 구조 세목이라고 해서 큰 표를 갖다가 교재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한번 압축재 설계, 기둥,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괜히 역학 가서 또 기둥 보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띠철근 기둥은 한 변의 길이가 몇 미리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 200mm. 면적은 이쪽이 300은 돼야 된다는 의미로 6만 이상은 돼야 된다. 맞죠? 뭐 나선철근은 신부의 직경이 200mm만 되셔도 됩니다. 이럴 때 철근에 대한 얘기하면서 최소 1에서 최대 8%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01에서 0.08 정도의 철근을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 그러니까 기둥 압축재라는 거 했으니까 그래서 0.08인 줄 알았는데 0.06입니다.
그래서 제가 0.06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번 이번 기회에 기둥 다시 교재 펴서 그 큰 표에 있는 구조세목이라고 하는 기둥에 관련된 세세한 항목들을 한번 보시다 보면 0.01 최소철근비, 최대철근비 0.08. 그런데 이게 내진설계 어쩌고 저쩌고는 0.06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얘기했죠. 2022년도부터 내진설계 부분은 산업기사에 안 나와요. 이때는 2017, 18년도니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제가 저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둥 최대철근비가 얼마냐 물어봤을 땐 한한이도 같이 맞춰내셔야 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0.08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50번 문제. 제가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뭐 1년 365일 같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시공 교수님, 우리 계획 설비 교수님, 홍 교수님과. 그러니까 한은규 교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평상시엔 제가 야자하니까, 동생 10년 차이 나니까. 야, 이거 했니? 그랬더니 형님, 이거 만약에 수험생들이 못 맞추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랬어요. 책임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시공 선생님이 얼마나 강의를 잘했는지. 기성 콘크리트 말뚝 이음법, 충전식, 용접식, 볼트식, 장부식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세요. 개인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그럼 가만 안 놔둘게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파이프 이음이랍니다. 아마 충분히 시공에서, 아마 시공 교수님도 그런 말 할 거예요. 시공 잘해두면 아마 구조에서 한 문제 정도는 좀 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한 2문제까지도 그랬어요. 요즘은 아무래도 일반 뭐 조적 구조, 벽돌 구조, 뭐 그런 블록 구조 이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좀 영향을 주지만 거의 겹치는 게 많죠. 그래서 득을 좀 보시게 될 거고. 자, 철근 콘크리트 단철근보를 설계할 때 최대 철근비로 옳은 것은, 이걸 제가 왜 최상으로 놨느냐 하면 이제 규정이 KDS 규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2022년부터 21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22년도부터 아마 출제가 될 텐데 어디까지 될까 저도 고민이죠. 저도 아직 2022년 첫 시험을 못 봤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그랬어요. 얘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균형 철근비를 다 써라, 줄여라. 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값이다. 그럼 왜 줄이라고 합니까? 무슨 파괴를 위해서? 연성 파괴를 위해서.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아직도 바뀌지 않은 성질이에요. 무슨 파괴를 우리는 원한다? 연성 파괴. 그럼 줄이는데 얼마를 줄입니까? 철근에 따라 달라요. 근데 늘 400짜리가 나올 거라고 가정하면 그전에는 0.714여서 0.038 곱하기 0.714 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건 옛날 거. 근데 지금은 이것도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얼마입니다. 726입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철근이 400짜리로 나올 거고요. 균형 철근비 주면 0.726을 곱하는 순간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 철근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해 봤더니 좀 차이가 나요. 0.027 하나인데 얘는 0.02759예요. 27 하나가 아니라 27 6개 되겠죠. 반올림해서 대략적으로 써보면 차이가 좀 나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바뀐 규정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될 분들이라 요 정도를 그래도 최상의 난이도로 아마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뀐 거를 바로 낸다는 건 여러분 입장에서도 출제자 입장에서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맥시멈까지 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팬이 44.5m고 제가 이런 것도 솔직히 중으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처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은 그 처짐의 제한이라는 즉 규정이에요. 얼마까지는 쳐줘도 좋은데 그 이상은 쳐지지 마라. 처짐을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걸 표를 찾아서 보시면 크게 가운데 선을 딱 그어버리고요. 얘는 부착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상한 것들이 달라붙지 않았다. 밑에 있는 두 개는 부착을 하긴 한 거예요. 부착을 하긴 했다.
자, 그래 놓고 둘로 다시 나눠서 그럼 얘는 부착을 했지만 상부, 지붕을 말해요. 지붕, 위에 있는 구조. 얘는 하부 구조를 뜻해요. 얘는 그래서 바닥 구조라고 시험에 아마 이렇게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착하지 않았는데 상부 지붕이냐 바닥이냐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럼 문제를 보시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하지 않았다. 부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지붕이다. 그러면 위에 거예요. 위에 거 숫자만 내용은 이젠 더 이상 안 보셔도 숫자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로 나누라 그랬어요? 얼마? 180. 얘는 360. 얘가 제일 위험하니까 정밀하게 많이 쳐지지 마라. 480, 얜 240. 그럼 얘는 부착하지 않았다 또는 지지하지 않았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얘는 그럼 부착이나 지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지를 했는데 얘는 손상될 염려가 있어. 아 이거 걱정돼. 걱정되니까 제일 적게 쳐져라. 얘는 염려가 없어. 아이 걱정 안 해 이건 뭐. 그러면 그냥 많이 쳐줘도 좋다. 이렇게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험이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래도 이왕에 기억하실 거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다시 이 문제 조건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지지하지 않았다. 위에 거다. 위에 거 둘 중에 제일 위에는 지붕, 밑에는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지붕 제일 위에 거예요. 얼마로 나누기로 했다? 180으로 나누라. 뭐를? 당연히 길이겠죠. 4,500ml를 180으로 나누시면 몇이라고 나옵니다. 25ml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회차는 조금 욕심을 내서 하난이도를 12개 그 대신 상난이도를 4개를 빼드렸으니까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공략법을 갖고 있는데 마음적으로 하난이도가 조금씩 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이 더 늘어나는 느낌이시면 제가 바라는 바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회차 한번 더 풀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로서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러 제가 같이 못 가요. 저도 같이 가드리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들 혼자 가셔서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보셔야 되려면 이런 훈련들을 몸에 배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회차들은 여러분들이 꼭 시간 정해놓고 같이 전과목을 다 같이 풀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구조니까 한 40분 정도 소요하셔도 돼요. 다른 과목들이 좀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한 과목당 꼭 30분이다 라기보다 구조는 다른 과목보다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뭐 40분에서 45분까지는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뭐 50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들이 워낙 훌륭하셔서 시간을 많이 줄여주셨을 테니까 그 시간에 구조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좀 정해서 여러분들이 홀로서기로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점점 교육과정이 옮겨지고 있으니까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회차를 위해서 또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